이 시간에는 코로나 시대 가족과의 관계 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행자 정은숙입니다. 네, 비골 노인 건강타운 전문 상담실 상담사 양정훈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한 금년 한 해가 벌써 가을 문턱을 넘어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중대한 이슈가 되고 있고, 어느덧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이 바이러스를 극복해낼 것이다, 이 힘든 시간이 결국에는 지나갈 것이다 라는 희망과 의지를 지니고 살아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그 시간들이 언제 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지치는 상황 또 경험하고 있는 듯 합니다. 또 감염병 전문가들은 우리는 결코 코로나19 발생 국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태를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를 잘 하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요즘 거의 모든 식당과 공공장소에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사람과의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고, 학교에서는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수업과 현장의 대면 수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모임이나 행사도 제약을 받고 있고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물리적으로 인간 간의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동안 소소하게 생각했던 사사로운 일상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중 특히 가족관계인데요. 인간이 가진 제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기본적인 사회 제도 중 하나가 가족제도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사회, 직장 등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입니다. 세상에서 가족만큼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준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실수와 약점을 덮어주고 잘못을 해도 내 편이 되어준 사람, 나를 대신해서 아프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온 세상과 바꾸지 않겠다는 사람도 오직 가족뿐입니다. 아, 네. 그런데 가족 간 접촉 시간이 이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관계가 친밀해지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가족이 모두 함께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 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이혼율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반비례해서 이렇게 가까워진 가족 간의 거리가 엉뚱하게도 가정폭력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가다 분비가 되게 되자 공격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가족이 함께 같이 있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가족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이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이라는 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염병이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가정폭력이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주 단순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점점 쌓일 수밖에 없고요. 가족이라는 구성원에게도 주목해야 할 상황은 가깝지만 먼 거리가 가족관계잖아요. 네. 또 가까운 만큼 상처 주기도 쉽고 상처 받기도 쉽습니다. 이 상처는 그 어떤 사람이 주는 상처보다 더 크게 와닿는 게 가족이라는 관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가 가정폭력을 만들었다? 잘 지내던 화목한 가정이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하면서 가정폭력이 생겼다는 것은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불씨가 있었던 것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불이 붙은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집에서 가족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가족과 적절한 거리를 고민해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가족은 친밀해야 한다. 또 다 챙겨줘야 한다. 또 다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서로 독립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만의 공간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심리적인, 물리적인 거리로 무엇이 적절한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변했으니 가족관계의 방식도 변해야겠죠.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족이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여성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삼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곤 합니다만 하루 삼시세끼를 준비한다는 게 엄마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학교로 또 남편은 직장으로 이렇게 나간 후에는 이제 엄마는 혼자서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과 친구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코로나로 온 가족이 집에 가 있으면서 지내다 보니 엄마들은 너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휴식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 즉 빨래를 걷거나 또 빨래를 개기나 또는 자기 방 쓰레기 비우기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온 가족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그 사연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남편은 실직해서 집에 있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줄어든 수입 때문에 생계가 막막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TV와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서 집안일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너무 예민해져서 무슨 말만 하면 버럭 짜증을 부립니다. 집에 있으니까 청소나 집안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신경질을 부려요. 저도 코로나 와중에 일하느라 많이 불안하고 힘든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 너무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남편에게 말이 곱게 나가지 않겠죠. 자존심이 상한 말을 퍼부으면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아요. 우리 부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연입니다. 네, 이 부부는 코로나로 특별히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는데 경제적인 압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어쩔 수 없이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거죠. 부부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는데 배우자가 나를 몰아세운다, 또 몰라준다, 본인이 더 힘들고 더 희생하는 것 같고 또 각자의 상황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는데 알고 보면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이 재밌어서가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아내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거죠. 아내가 나를 무시하니 더 도망가고 싶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남편의 마음은 점점 더 쪼그라드는 거죠. 아내와 눈을 맞추는 게 두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나한테만 일방적으로 맡겨 있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몰라주는 것 같으니까 뭔가 마음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밖에서 일하고 집에서 또 일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거죠. 이렇게 각자 원하는 것들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서 얻으려 하니까 갈등이 유발되고, 그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럴 때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감입니다. 내가 실직하고 돈을 못 벌어도 가족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뢰감, 즉 안심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사실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내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화와 함께 아내에게는 휴식이 필요해요. 몸과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쉴 수 있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내와 남편이 서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부 간에 서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줘야겠군요.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간이 없고 피곤하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즉, 오늘 나 피곤하니까 커피 한 잔 끓여주면 좋겠어요 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당신은 집구석에서 텔레비만 보고 있냐? 이렇게 나오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부부 갈등은 항상 있어요. 어떤 부부라도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다르고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또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이 그리고 피곤하면 더 싸우게 됩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애들 양육 문제, 또 고부간의 문제, 또 부부간의 잠자리 문제 등이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으키는데, 문제는 갈등이 없는 부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모든 부부는 갈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갈등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갈등을, 즉 우리 갈등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소통하고 해결해 나가냐가 중요하죠. 그럼 이런 부부 간에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부간에 줄다리기를 하면서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바꾸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어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내 배우자가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피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아하,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러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사는 게 갈등의 소지를 만들지 않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배운 만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익숙하지 않는 역할은 너무 잘하려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내버려 두는 그런 여유가, 또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상담사 양종우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족과의 관계 유지를 잘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